김사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글로벌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는 FOM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는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6%,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9% 내렸고요. 영국의 FTSE 지수만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0.09%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르면서 유럽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2.4%를 기록했는데요. 일단은 상승폭 둔화가 멈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표치인 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에서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FOMC를 현재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는 가운데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내놓을지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1분기 GDP와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의 1분기 GDP 소매 판매와 실업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1분기 GDP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국제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WTI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WTI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는 1.34% 내린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장중에는 1.5%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가자 지구를 직접 방문해 휴전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스라엘에 당분간 라파 침공 보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간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라파 지역의 공습을 이어나간 모습입니다. 사망자가 13명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상전과 휴전 사이에 경계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제 유가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 국제 유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금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43% 내리면서 23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과 함께 연동돼서 최근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마저도 0.3%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구리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리 외에도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원자재들의 상승세가 최근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이번 실적 시즌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8%, S&P 500은 0.32, 나스닥은 0.35, 러셀 2000은 0.7%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15% 폭등하면서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들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주가 급등을 이끌었지만 반면 미국 은행들의 예금 이자 비용이 대출로 인한 이자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로 오후 들어 금융업체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건설, 방위산업, 부동산, 에너지, 기초소재, 제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업과 소매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614%, 달러 인덱스는 0.3%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유럽연합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디움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몇 주 내 마무리되겠지만 이에 따른 징벌적인 조치는 전기차의 수입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위원회가 15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돼도 중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비용적인 이점 때문에 여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차 수출업체들에게 유럽이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려면 관세가 최대 50%는 돼야 한다면서 3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업체들에게 여전히 15%의 EU 프리미엄이 남기 때문에 유럽 수출은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라면서 EU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뿐 아니라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 등을 감안해 보완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거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보조금을 EU에서 제조된 모델에 집중할 수 있다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랜드 세계경제포럼 WEF 총재가 182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세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EF 주최로 열린 글로벌 협력과 성장 및 에너지 개발 특별회의에 참석한 브랜드 총재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육박하고 있다며 나폴레옹 전쟁 시기 이후 보지 못한 수치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난달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공공부채는 GDP 대비 93.2%로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84.9% 대비 약 8.3%포인트가 높은 수준으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00%를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9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정도로 예상된다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수십 년간 보아온 4% 성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번스틴이 투자에게는 2년 만에 중립에서 시장 성과 초과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약 15% 높은 195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오늘 애플의 주가가 2.48% 상승해 173달러 50센트에 거래되면서 오늘 나스닥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이 아이폰 15 판매 부진과 중국 매출 부진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서 워렌 버핏처럼 주가가 쌀 때 사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애플 주식은 2024년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26.4배, 25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22.9배에 불과한 주가 수익률로 거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또한 중국 시장은 순환적으로 애플 전체보다 훨씬 변동성이 높았으며 교체 주기의 순풍과 생성 AI 기능이 아이폰 16에 탑재될 경우 강력한 주기가 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새 아이폰 출시 3개월 전부터 애플 주식의 매수가 유리했다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개 시즌 동안 15개 시즌에서 주가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4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04이며 이어 S&P 케이스 진로의 2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공급관리자협회의 4월 시카고 지역 PMI, 연방주택금융청의 2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맥도널드, 코카콜라, 3M을 시작으로 아마존, 어드밴스 마이크로, 일라이 릴리, 에디슨 인터내셔널, 페이팔 홀딩스, 스타벅스, 테넷 헬스케어, GE 헬스케어, 브링커 인터내셔널, 클로락스, 핀터레스트,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레모네이드 잉크,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몬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5%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연이틀 1%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는 1.17% 오른 26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주도하던 반도체 대형주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지만 오히려 2차 전지나 플랫폼 쪽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올랐죠. 1.51% 오르면서 86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종목이 1000여 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 쪽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452억 원, 기관은 3,308억 원 사자세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외국인은 1,404억 원, 기관은 844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연기금이 8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과 중국발 호재가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미국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S와 알파벳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스닥이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은 유리기판 종목들이 가장 강했는데요. 유리기판 종목들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모두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쪽에서는 모멘텀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LPKF 캠트로닉스와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내년 유리기판 시제품을 내놓고 26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외에도 Y식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식캠은 29.88% 오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3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Y식캠의 경우에는 유리기판과도 함께 엮여 있지만 미국의 이제 독일의 자이스와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협력을 논의하면서 이제 EUV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투 나노,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20%, 12%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두 종목들의 경우에는 프로브카드 관련된 종목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디램 프로브카드 국산화에 나섰는데요. 기존에는 미국이나 일본 쪽에 조금 수입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HBM 수요가 늘면서 우리 국내 업체들과의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3분기에 양산 라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HBM 프로브카드 납품 승인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고 솔브레인 홀딩스의 경우에는 HBM용, TSE는 범용 디램용 프로브카드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외에도 DI, 레이크 머티리얼즈, 사피엔 반도체까지 각각 7, 8%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석유화학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랜만에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최근 업황 둔화 우려감에 주요 기업들이 52주 신저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흐름이 포착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이 자동차와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고요. 또 최근 쉬인이나 테무같이 초저가 쇼핑몰들이 범용 플라스틱의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에너지와 화학 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대한유화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외에도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까지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5.89% 오르면서 39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 외에도 철강 금속 관련된 섹터가 3%가량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들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려제강은 6%, 동국제강은 5%, KG케미칼은 4%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베일이 철광석과 니켈 등 가격 하락으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간밤에 발표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한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국의 주가통계국 PMI와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본 황금 연휴와 중국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됐는데요.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APR과 파마리서치가 각각 8%대 상승률 보였고요. 휴젤은 6.25%, 비올은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올이 오늘 ITC 예비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니들 RF 관련 제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바로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이 비올 이 실펌 X에 대한 중국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런 관련 섹터의 투심이 살아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외에도 미용기기 쪽에서는 3월 수출입 데이터가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와 여러 가지 국가들의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